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어느덧 6월 월말 경마입니다. 6월달은 기억이 좀 안좋아요. 매주 그랬습니다만 특히 6월달은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요. 이 3일 경마를 함에 있어서 3일 다 만족했던 주가 한 주도 없습니다. 물론 만족하기는 쉽지는 않죠. 하지만 지난주처럼 불만족스러운, 특히 토요일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백판이 나왔어요. 일요일도 첫 승부 A급 갈림마 영원 포텐을 놓고 승부를 가져가면서 좋은 배당을 잡아내긴 했는데 이게 또 배당이 괜찮았습니다만 방어였죠. 사실 큐피드 월드하고 또 추천했던 이 2호 막권이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가장 많이 했던 막권이거든요. 근데 2, 3등이에요. 그 센지존이 너무 그름에 여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좀 레이스가 꼬이길 기대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첫 경주 승부 적중 이후에 후반부는 딱히 매력 없었습니다. 적중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지난주는 금요 경마가 괜찮았어요. 적중도 많이 나왔고 임팩트 있는 적중도 메인을 주력으로 좋은 배당 잡아드리면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자, 이번 월말 경마 잘 마무리하고 6월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6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경마 승부처 공자입니다. (4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난주 금요 메인은 아주 멋지게 좋은 배당을 주력으로 잡아드렸는데 이번주 금요 메인 또 한번 멋진 적중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봅니다. 자, 첫 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등급 14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첫 번째 선택으로 가져갑니다. 1, 2경주가 분할이에요. 분할된 경주를 개인적으로는 좀 분석을 하면서 승부로 많이 가져가는 편인데 분할되면서 좀 어설프게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셰클슨 같은 마필은 분할이 안돼도 인기마죠.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승천하는 해, 또 크루엘라, 이런 마필들은 분할이 안됐을 경우에 이런 그래프를 받을 마필이 아니죠. 그래서 분할된 경주가 재미있습니다. 이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좀 모여있어요. 1, 2경주가 분할인데 1경주는 셰클슨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의 전력 격차가 상당히 미세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6등급 아직 완성도가 낮은 마필들 간 접전 구도인데 여기서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설픈 인기를 모으고 있는 크루엘라를 저는 공략권에서 아예 한번 배제하고 첫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4번 셰클슨을 중심으로 관리마에 한방 집중막권 가져가고 화끈한 배당을 안겨줄 복병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1라운드 승부처 먹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6등급 1400 11라운드입니다. 자, 분할된 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프는 이제 투마필 스투카와 미닝 풀타임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마필은
분할이 안 되었어도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거든요. 자, 개인적으로는 스투카가 좀 미워요. 지난번에 승부 걸렸어요. 걸렸는데 출발 매끄럽지 않고 직선줄에서 밋밋한 끝걸음을 보이면서 이건 뭐 승부하는 마필치고는 너무 무기력했다 라는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승부기가 없는 마필들 안 좋아해요. 승부 걸렸으면 때려줘야죠. 들어와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지난번 경주는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원래 스타트가 되는 마필이거든요. 뭐 스타트가 아주 좋은 유형의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분한 스타트만 해준다면 빠르게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성재 기수가 이번에는 신경 쓸 겁니다. 발전섭도 반복을 했고요. 스투카. 자, 그래서 1번 게이트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은 미닝 풀타임이죠. 전력표 한번 보겠습니다. 미닝 풀타임이 직전 경주 첫 입상을 일궈냈는데, 자, 해당 그린 1400에서 선입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은 외곽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고전했습니다만, 두 번째 경주와 세 번째 경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입작전을 풀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1600은 멀었습니다만 1400에서는 충분히 입상을 해냈다 라는 판단이고, 이번에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강력한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1번과 7번. 개인적으로 7번이 좀 더 안정적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강 구도가 조금은 뚜렷한 레이스이지 않냐 라는 판단이에요. 변수가 있다면 19조 김영관 마방의 라이크 드래곤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존 선라이트 3번과 6번 두 마필 정도 변수로 봅니다. 자, 첫 경주는 이번 2경주는 7번, 1번, 3번, 6번 2강 2중으로 좀 압축된 구도인 가운데 축 잡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축마 선정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6등급 16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스타포스 일단 직전 좀 기대는 모습 때문에 재검받고 나오거든요. 기대는 악벽이 좀 있어요. 하지만 힘에서 위에 있고 또 1번 게이트 2점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빠른 선입작전 이후에 내쪽으로 파버린다면 이 기대는 약점도 최소화될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기대는 약점이 일단 재검을 통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한 번에 쉽게 고쳐지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그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8번 게이트에서 이제 선입작전을 펼쳤는데 선두권을 외곽에서 이렇게 추격해 나가면서 외곽을 감아 나오는 것보다는 1번 게이트니까 안쪽에서 차분하게 선행마 있고 외곽에 마필 놔두고 이렇게 파는 전개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래를 맞지 않고 치고 나오는 이런 작전을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모래 맞아도 큰 문제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쪽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더 좋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마방각 기수의 작전이 있겠죠. 자, 스타포스 몰로 기수가 고삐를 잡았기 때문에
자, 기수 비교가 되죠. 한결 더 노련하게 마필을 제어하면서 깔끔하게 몰아줄 수 있는 기성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기 때문에 스타포스는 내측 기대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축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다이아메이트가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입니다. 힘있는 마필이죠. 직전도 뭐 거의 깡바닥에서 올라왔고요. 이 마필의 약점은 얇은 마체를 지니고 있는 앞말이라는 점. 체중이 최근에 이제 좀 플러스가 되면서 그러면 서서히 변화가 오는 모습이에요. 체중이 불어나면서 이왕 불어날 거면 좀 더 불어나야죠. 400한 4, 50 정도는 돼야 그나마 어느 정도의 부담 중량 극복 능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현재 이 체중의 55는 그렇게 쉽지 않은 중량이에요. 그래서 직전처럼 아예 그냥 꾹 참았다가 올라오는 전략이 아니면 중반에 좀 힘을 쓴다거나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 다이아메이트는 아주 맥없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딱 원하는 구간에 힘을 쓰고 직선주를 한 발 뽑아야 돼요. 근데 뭐 기성기수가 최고 기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약점이 있는 마필이 저배당이다, 깜빡이다, 매력이 없죠. 메리트가 없습니다. 하운드 포커 힘이 참에서 그름 늘고 있어요. 체형도 좋고 파워도 좋고 이런 마필이 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4세마 3세마 다이아메이트는 보여줄 거 거의 다 보여줬다. 물론 최근에 체중이 좀 불어나면서 뭔가 살짝 변화가 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하운드 포커 같은 마필이 순위를 끌어올리는 그래프를 봤을 때 더욱더 매력이 있는 공략 대상이죠. 힘에서도 밀리지 않고 보령 적토마 연이어서 3위를 차지했는데 뭐 이런 마필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최근 경주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3세마예요. 힘이 차오르면서 그럼에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 복병권으로 돼지대봉, 또 108본, 그레이스칼 이런 마필들까지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스타포스를 인정합니다. 다이아메이트 저는 불안합니다. 물음표 던집니다. 오히려 보령 적토마 또는 하운드 포커, 그레이스칼 이런 마필들의 도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이번 경주를 풀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큰 배당이 나온다면 뭐 돼지대봉 같은 마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또 기습이 가능한 뭐 108본 백판입니다만 충분히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기습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버티기를 한번 구사해 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다음은 4라운드입니다. 5등급 18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가 금요 최고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이번 경주 제 관심 많은 중심은 바로 플라잉드 칸이에요. 플라잉드 칸. 자, 이 플라잉드 칸의 최근 성장세를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직전 경주 입상이 이 마필의 첫 입상입니다.
그동안 뭐 3위는 몇 차례 차지했어요. 하지만 2위 입상은 처음이고, 종반 아슬아슬한 코차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준우승을 차지했고,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도 있었고, 또 경주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예전보다는 한결 좋아졌습니다. 중하위권에서 레이스를 푸는 게 아니라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이 힘이 차면서 마필이 끌고 나가는 힘이 좋아진 거죠. 전반적으로 레이스를 운영하는 능력, 그리고 승부를 결정짓는 능력까지 향상된 플라잉드 카니, 이번 승부의 주인공입니다. 플라잉드 칸, 레이스 흐름도 아주 빠르지 않고, 뭐 인기를 모을 인디고스트가 레이스를 풀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게 하이페이스로 끌고 갈 마필은 아닙니다. 플라잉드 칸이 레이스를 풀어가기도 상당히 좋고, 종반 한 발 쓰기에도 이번 경주 선두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인디고스트, 팬텀킹, 타우루스킹, 앞선에서 이제 레이스를 끌어갈 마필 유림스카이, 이런 마필들인데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경합 발생을 하면서 선두권이 무너질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결론입니다. 플라잉드 칸이 5위권 언저리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다가 코너링 돌면서 선두 치고 나온 이후에 그대로 승기를 굳혀나갈 유력한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믿고 가는 축입니다. 자, 이 믿고 가는 축이 서 있고 후차권에 제 관리마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번 4경주를 금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로 잡았습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 4라운드입니다.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 1200 레이스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경주거리예요. 레이스를 추리하는 재미가 있고, 그동안 적중도 1200에서 많이 끌어냈고, 승률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이번 경주도 한번 붙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는데,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주는 일반 경주로 남겨뒀습니다. 자, 세네헌터, 지난해 10월달부터 올해 3월까지 외부 휴양을 다녀왔어요. 뭐 좀 찰과상이라든지 뭐 가벼운 파행 요 정도 있었는데, 경주마를 좀 힘이 차고 다듬고 그 이후에 실전에 투입해야겠다는 마방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복귀 이후에 복귀전을 위한 훈련을 상당히 길게 가져갑니다. 준비 과정이 아주 길었어요, 세네헌터. 그리고 공백 이전보다는 한결 더 힘이 붙었고 완성도가 향상된 모습을 보이면서 복귀전을 맞이합니다. 지금 훈련 시에 스피드가 좋은 외산마 미팅 세인트하고 병합을 하면서도 여유를 보일 정도로 스피드가 상당한 모습이에요. 세네헌터가 공백 이전보다 한결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요. 벤지 뭐 실전 기복은 좀 있어요. 스타트 기복은 있습니다만 이번 게이트에 기본 출발 능력이 있는 마필에, 자, 뭐 이 조합이라면 충분히 인기마로서의 역할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플렉스 엔진의 상승세, 또 퀸즈 드래곤의 재정비,
이 정도라면은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 상당히 빡빡한 편성이기 때문에 복병권들이 끼어들기가 좀 난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접전 구도, 인기 마필들 간 싸움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은 가운데 세네헌터를 주목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는 세네헌터를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3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벌교왕초 57.5에요 직전 대비 무릎 플러스 6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딱 봤더니 이 벌교왕초를 위협할 만한 마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57.5를 달아도 이 레이스가 뭐 1600이나 1800 요런 중장거리 같으면은 또 몰라요. 하지만 1300이라면 극복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레인보우 로드, 판타스틱 휴머, 인기 마필들의 도전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변수가 있다면 기습이 가능한 땀봉킨 퀸야라인데, 퀸야라가 측정 경주는 좀 무기력했습니다만 스피드는 살아있거든요. 경주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기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경주의 관심마 4번, 7번 요 두 마필을 한번 꼽아드립니다. 이 두 마필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 마필의 선전이 아니라면 재배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라운드 혼합 4등급 16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세 번째 선택이죠. 7라운드 이번 경주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트리플 신화입니다. 대상 경주 때문에 내려간 김용건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오너스컵이 있죠. 오너스컵 때문에 이제 부경으로 내려가 있는데요. 자, 트리플 신화가 경주거리를 대폭 늘려서 도전합니다.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1300에서) 2연승을 거두고 이번에는 1800 도전에 나서는데, 자, 이 2연승 과정에서 너무 여유가 많았어요. 사마신차 낙승, 사마신차 낙승입니다.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경주 능력, 그리고 직선줄에서 여유를 보이는 결정력, 힘, 파워. 일단 5등급에서는 뭐 뚜렷한 상대가 없었다는 거죠. 이번 경주가 승급전에 경주거리까지 1600으로 늘어나면서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트리플 시나가 이미 1600 거리 경험이 있거든요. 안 뛰어봤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뛰어봤던 경주거리고, 상대가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 5등급에서 너무 여유가 많았고, 이 정도라면 승급전 바로 경쟁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또 5등급에서 제압했던 상대 마필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모닝듀, 트리플 드림, 후이즈 넥스트. 후이즈 넥스트는 이번 경주 인기마죠. 브리도 켈리, 모닝듀, 오크리지. 쉽지 않은 상대들을 여유있게 제압했습니다. 후이즈 넥스트는 오히려 트리플 신화보다 이번에 인기가 더 많아요. 자, 트리플 신화 승급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고, 제가 이번 승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트리플 신화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8라운드 2등급 2000m 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부담 중량이 이번 경주는 바로 핵심입니다. 부담 중량. 백투 더 레전드 57.5 플러스 3.5, 닥터 킹덤 57.5 플러스 3.5, 금화 디스팅션 58 플러스 4.5, 여기에 금화거티 57.5 과중합니다만 오히려 0.5가 빠진 거예요. 그레이버스 역시 56 가볍습니다. 직전보다는 2kg이 빠졌습니다. 닥터 캡틴 56 직전 대비 플러스 4. 자, 이렇듯 지금 주요 인기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빠지거나 늘면서 요거 계산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 경주예요. 이 경주를 정리해 줄 수 있는 마필은 저는 금화거티로 보고 있습니다. 금화거티 57.5의 과중한 중량이지만 빠진 거예요. 이게 직전 58을 달고 보였던 이 마필의 경주력, 종반, 근성, 여유, 이러한 측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 힘이 차면서 걸음이 늘고 있는 모습, 모든 면에서 이번 경주 금화거티가 주목해야 될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 주인공은 금화거티입니다. 금화거티를 중심으로 마지막 경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8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짚어 드렸고요. 현장에서 좋은 결과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경마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성적을 뽑아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고 탄탄한 내용으로 무장을 해서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